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일 설날 밤 9시 12분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나 이념 문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이런 국가의 기본을 두고 제대로 토론을 한 적도 없고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니까 윤석열 후보가 핵미사일 발사 정보가 확실하면 선제 타격해야 한다 하는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고 전쟁광, 호전세력, 망언 이런 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하면서 말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구체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헛발질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페이스북 글은 이건 나를 찍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되는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 그러면서 미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앞에 말도 아닌 논리로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더니 자신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난하지만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즉각 구체적으로 1조 5천억을 들여서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2,500만 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공약을 또 어제 내놓았습니다. 아주 구체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1조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군 사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국군이 운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값비싼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 아닙니까?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2,500만 명의 생명을 지키면은 이 이상의 공약, 최고의 공약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최근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이 바로 수도권 사드 배치 공약입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이 오늘 또 말려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 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아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게 이게 안보 사기극입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껏 내어놓는 대책이 평화를 그래도 구걸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평화를 딱 정의를 했습니다. 힘이 있는 평화, 힘으로 지키는 평화다. 그런데 이재명,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얻는 평화다. 노예의 평화다. 힘의 평화냐 노예의 평화냐 딱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싶다는 게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핵폭탄 맞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되겠다. 윤 후보가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막가빠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정도 가면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점잖게 대응을 했어요. 제가 전쟁광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사드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낙하할 때 그것을 공중에서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다.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기껏해서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이 정도로 논평을 하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2,500만 주민들을 다 죽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 2,500만을 지키려는 게 이게 전쟁광이냐. 이게 사기극이냐. 2,500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 공약이 이게 사기라면은 당신들은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국민 편이냐 답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점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도권 사드 배치,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 이 공약은 동북아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함축성이 있는 아주 명공약입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느냐 하는 거죠. 쉽게 알리느냐. 너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알리느냐. 1조 5천억만 들이면은 2,500만이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조 5천억을 들이면은 2,500만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은 서울, 경기 지역의 표를 왕창 끌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메시지로서 국민들의 심금을 건드리느냐 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기본선은 잘 정했습니다. 이 핵 전략에 있어서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 국가, 국군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만 타격을 주고 보복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보복이 들어갑니다. 그걸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살아있으면 핵미사일을 쏜 북한 노동당 정권은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보복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방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어망을 많이 설치하더라도 완벽하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를 막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한 방에 다 날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보복 능력은 온전시킬 수가 있다. 방어망이 많으니까. 10개를 쏘면 그중에 9개는 막는다. 그러나 한 방 때문에 큰 타격을 입더라도 대부분의 군사력은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지 못한 미국의 핵으로 완전히 북한을 작살내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방어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남한을 향해서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하다가도 방어망이 저렇게 많으니까 완전히 다 싹 정리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못 누르는 거죠.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주저하게. 이거 눌렀다가 방어망에 다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보복을 당하면 끝난다. 김정은이는 하루하루가 즐겁게 사는 자입니다. 저거. 독재자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즐겁다는 건 뭡니까? 그 즐거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핵미사일 아무리 가져도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들든지 이러면은 선제 공격을 못한다 이거죠. 바로 그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데 그걸 사기극이라고 욕을 해놨으니까 아니 안보가 사기극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 이재명 집단은 도대체 누굽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은 문재인이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김정은의 차석 대변인이 되겠다는 잡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수호자 대 김정은의 차석 대변인 사이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3월 9일 선택을 아주 쉽게 해주고 있는 이재명의 헛발질입니다. 감사합니다.